Official, let me sing you. Official, let me sing you. 네, 앞서 보도해드린 중국 저가 전기차의 공습. 아마 이 자동차 구매를 앞둔 분들이라면 이런저런 고민, 또 궁금증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중국 BYD 전기차, 이거 한국에서 성공할까요? 당장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중국 로봇 청소기 구매했는데 2주 동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품질이 괜찮을까 고민했거든요. 네. 집 다음으로 비싼 게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중국산이라는 어떤 거부감을 당장 극복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만 네. 국내 마이너 3사 있죠. 뭐 KGM 모터스 같은 경우는 예. 현대 기아 대비 저가형 전기차로 다소 시장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B2B입니다. 전기버스 같은 거? 그렇죠. 전기버스도 예. 그렇고 렌터카 회사도 그렇고 기업의 업무용 차량으로는 구매자하고 사용자가 다른 이런 분야에서는 상당히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실제 이런 분야가 좀 우려되는 분야입니다. 네. 소비자들이 일단 오늘 만난 그 첫 모델은 네네. 아토3였어요. 네네네. 그 아토3, 이 차는 어떻게 보세요? 아토3는 실제 어떤 디자인이나 상품성이 소비자들의 눈을 볼 때 네. 다소 좀 촌스럽다 이런 평가가 좀 많았어요. 예. 근데 가격대가 좀 놀랍습니다. 기본형이 3,100만 원대고 이렇게 낮은 가격대에 형성되면 최소한의 보조금만 지급받는다 해도 어쩌면 2천만 원대의 전기차로 최초로 이렇게 등록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LFP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보조금 많이 못 받을 거라고 많이는 하네요. 못 받죠. 예.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그때 재작년인가 작년 같은 경우 보조금 최소 한 185만 원인가 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걸 적용한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보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최엔트리 모델은 2천만 원대로 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아토3의 오늘 공식 가격 잠시 볼게요. 자, 아토3 3,150만 원에 일단 출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뭐 보조금 포함해서 3천만 원대 아래가 아니라면 굳이 이거 살 필요 있나요? EV3 있잖아요, 기아. 네, 그렇죠. EV3하고 경쟁 모델이 될 겁니다. 특히 주행거리 면에서는 EV3가 500km까지 가능한 예. 물론 롱레인지 모델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토3 같은 경우는 300km 정도의 주행거리이기 때문에 네. 쉽게 접근하기에는 일단은 경쟁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격차가 조금 더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상품성 면에서는 네. 당연히 뭐 EV3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예.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데는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BYD가 저가부터 뭐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굉장히 네네. 다양하잖아요. 네. 돈 조금 더 쓴다면 아토3 예, 예. 말고 또 어떤 모델 관심 가질 그다음에 수 이제 있어요? 실이 다음 고려 대상이겠죠. 실? 예. 네. 4천만 원대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오닉 6하고 비교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격차가 오히려 적죠. 그 전장이나 전폭이나 전고나 휠베이스 이런 어떤 수치들은 거의 쌍둥이 차라고 할 정도로 비슷한 규격이고요. 네. 다만 우리나라가 실내 공간을 워낙 잘 뽑았기 때문에 실내 공간 면에서는 아이오닉 6가 좀 유리하고요. 네. 근데 제로백 같은 성능 같은 경우 실은 3.8초대로 상당히 좀 빠른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퍼포먼스 상에서는 분명히 경쟁 모델이 될 텐데 오히려 아토3보다는 그 가격 격차가 좁기 때문에 예. 실제 바로 저 모델을 국내에 출시 안 한 이유는 중국산에 대한 어떤 허들 네.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의 마음에 있다는 걸 중국 측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안전이잖아요. 네. 이 중국 BYD는 LFP 배터리 쓴다고 네네. 들었는데 예전에 그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그 화재 네네. 당시 네네네. 그 사고 난 차 배터리가 파라시스는 NCM 배터리였습니다. NCM 이에요? LFP와는 다릅니까? 네네, 다릅니다. 네. 네. 그런데 이 LFP 배터리가 화재에는 3원계보다 오히려 다소 좀 유리하고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다만 사용 온도 범위가 좀 3원계보다 좁고 네. 충전 속도가 느리고 이런 단점들이 있고 좀 더 무겁고요. 그런데 안정성은 오히려 좋고 사용 수명은 좀 더 길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 환경 오염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3원계가 좀 안 좋고 다만 배터리를 재활용한다, 예. 재서양한다는 재활용 면에서는 3원계하고 상당히 격차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기준으로 각국 정부들도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허들이 되면서 국내에서 이제 보조금을 조금밖에 지급받지 못하는 한계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중국 전기차를 만약에 사게 되더라도 또 하나 네. 고민되는 게 AS 같아요. 그렇죠.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AS 매장이 블루엔즈까지 합치면 뭐 한 수백 개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중국 BYD는 AS가 뭐 한 20개? 예, 뭐 그 20여 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되죠. 그러니까 서비스 센터에서 예. 워낙 차이가 나니까 현재 국내 자동차 메이커들도 이런 것들을 이제 캐치를 했죠. 그래서 토탈 케어 서비스라는 어떤 서비스 항목들을 만들고 점검 주기도 예전에 보면은 보증 수리 기간 동안 한 8번의 점검을 10번으로 늘리고 네. 잔존 가치를 보장해 주겠다. 서비스를 하루 안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소비자들이 마음을 현재 붙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예, 화재에 대한 어떤 걱정 때문에 국내 제작사들은 그 100억까지
이런 보상을 해주는 이런 서비스도 전제 개발해서 이제 홍보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비아디가 들어와서 그럼 잡아먹게 되는 시장, 갉아먹게 네네. 되는 시장은 현대 기아차인가요? 아니면 벤츠, BMW가 된 수입차 시장일까요? 일단은 현대 기아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초창기에는 마이너 3사, 르쌍쉐라고 하죠. 그 시장을 바로 타격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현대 기아 시장을 비아디가 좀 잡아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대차도 뭔가 대응 전략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그런데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격이지 않습니까? 예. 규모의 경제를 도저히 이길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 생산량 이런 부분들이 워낙 월등하고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호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